M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얼마간 예배당에서의 시간을 되새겨 보았다. 내가 찾는 것과 그가 찾는 것이 같은 것일까? 그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역시 지금의 나처럼 분명 분기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나의 물음에 대답하기 전 자신의 진리의 표상물을 지켜보던 순간이 떠올랐다. 어두운 내부였기에 그의 표정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었을 표정을 어쩐지 알 것만 같았다. 목소리에 배어있는 차분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표정에 괴로움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고 믿음의 토양에서 자란 평온이 피어났으리라.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순종했으며 그로부터 삶을 얻었다. 그런 그의 결정을 누군가는 철학적 자살이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그 표현에 공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의 시간을 겪고 나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삶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허무에 휩싸여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로 인한 존재의 소멸이라는 길보다는 그가 믿기에 신이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 마련한 대피소로 발길을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번에는 달이었다. M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다. 장소 역시 평소와 다르게 어느 버스 정류장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었다. 냉기가 옷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미리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라던 M의 말이 생각났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M이 보였다. 나는 어깨를 움츠리고 M에게 다가갔다. 현성씨, 한강다리 위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버스나 지하철로 지나가 본 적은 많지만 직접 걸어본 적은 없네요. 저는 예전에 참 궁금했어요. 저 긴 다리를 걸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심정으로 걷게 될까? 알다시피 다리에 간다는 표현은 심적으로 끝까지 내몰린 경우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수사적으로든 아니든 말이죠. 그렇죠. 다리를 건넌다는 표현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오늘 다리를 가보려 해요. 신이 없는 이들의 피난처로. M은 마침 오고 있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옷은 단단히 입고 오셨죠? 나는 M을 따라 버스에 올랐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리 한가운데 정류장에서 내렸다. 거센 강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찌나 바람이 센지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이 들썩일 정도였다. 낯선 장소였다. 생각보다 넓은 도보폭에 놀랐고 추운 날씨 탓인지 앞뒤를 둘러보아도 다리 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신 도로에는 자동차가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다. 다리 위를 아주 천천히 걸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힌 난간의 글씨 곁을 지나갔다. 천천히 해가 지고 있었다. 난간 사이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암청색의 짙은 강물이 너울거렸다. 강물 한켠에 긴 하얀 포말띠가 보였다. 강물의 움직임에 따라 하얀 점들이 덩달아 부유했다. 50cm 정도 되는 간격을 두고 행군하는 두 줄의 흰 띠였다. 강물에 흐르는 은하수였다. 그 언젠가 보았던 황홀하게도 하늘에서 반짝이는 은하수가
강물 위에도 있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이었다. M은 어느덧 저 멀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M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자리에 앉자 M이 내게 무언가를 건넸다. 뜨거운 캔커피였다. 그제야 나는 M의 불록한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나와 M은 각자 주머니 속 뜨거운 캔커피를 쥐고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온 하늘을 점령하던 붉은 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살며시 빼내어 가고 있었다. 다리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새삼 하늘의 드높음을 실감했다. 인간은 이 넓은 세상의 바닥을 기고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하늘에 거대한 구름이 흘러갔다. 멍하니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왼쪽 높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천천히 주황빛 꼬리를 달고 사선으로 저 멀리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빛이 구름 뒤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추위도 잊고 바라보았다. 그 후로도 2번의 낙하를 보았다. 과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었다. 다만 눈을 뗄 수 없는 꼬리를 갖고 있었다. 사라지고 말 그 3번의 낙하. 2번째 아름다움이었다. 짙은 붉은 빛이 수평선 위에만 조금 남았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옅어지는 노란 빛이 펼쳐졌다. 어느덧 큰 구름은 대부분 흘러갔다. 작고 검은 먼지 같기도 한 구름이 뒤를 이었다. 노란 하늘과 검은 흔적들. 그 순간 나는 차가운 하늘에서 사막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한 사막이었다. 냉혹한 하늘에 이글이글 열기를 내뿜는 황량하고 노란 오후의 사막이었다. 검은 구름은 모래 언덕에 진 그림자였다. 눈앞의 삶이 사막의 모습으로 피할 곳 없이 현재했다. 아, 그토록 황량한 사막. 인간이 마지막까지 헤매어야 할 곳. 끝없는 갈증에 시달려야 하는 곳. 온갖 거짓이 오아시스로 나타나 말라버린 망막을 사로잡는 곳. 그런데 그 사막이 어째서 이리도 아름다운가? 어째서? 제 아무리 단단히 여미고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며드는 냉기의 끈질김을 이길 수는 없었다. 강물의 은하수와 3번의 낙하, 차가운 사막을 다 보고 나니 어느덧 사위가 어두워져 있었다. 사라진 태양과 함께 붉은 빛도 하늘에서 자취를 거의 감췄다. 주머니 속 캔커피의 온기도 더는 뜨겁지 않은 미온수의 열기로 변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던 방향으로 향하는 나에게 M은 자신은 갈 곳이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M은 나에게 돌아가는 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걸어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M과 짧은 미소를 주고받고 M과 나는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쉰이 없는 이들의 피난처. M은 그렇게 말했었다. M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입장을 말한 것일까? 막연하게 나는 마지막이라는 감정을 품고 다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완연한 야경이었다. 강물은 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도로마다 가로등의 불빛이 빛났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자동차와 건물들이 지상에 박힌 보석처럼 반짝였다. 지금의 이 위치에서 나처럼 반짝이는 건너편 보석들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까? 분명 있었겠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도 느꼈을까? 아니, 그가 느낀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걸까? 여전히 무심하지만 아름다운 이 광경을 그도 이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느꼈을까? 시야가 흐릿해졌다. 눈물이, 감정이 차올랐다. 나는 흐릿해진 시야에서 더 영롱하게 반짝이는 보석을 보며 생각했다. 이 눈물, 이 감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차오를까? 정녕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눈앞에 보였던, 보이는, 그리고 앞으로 보일 모든 것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이 안타까운 것일까? 지금 이 감정은 결국 더 살고 싶다는 고백인 것일까? 그러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리를 건넜을 이들에 대해 무한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 다리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생각했다. 모든 자기 파괴 행위는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되어야 한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모처럼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계절이 바뀌었고 남쪽 저 멀리서 꽃내음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M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지난 그와의 만남이 더 이상 현재가 아닌 기억의 책장 속으로 자리 잡자 어쩐지 M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려던 것이었을까? 어쩌면 애초부터 무엇도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었을까? 그때는 선명했던 계약이 이제는 빛바랜 영수증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먼저 와 있던 M. 에스프레소를 마시던 M. 만년필을 쓰던 M. 캔커피를 건네던 M. 설명할 길 없던 지난 반년의 시간 끝에 현성은 제자리로 회귀했다. 이제 그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푸른 하늘이 무정하게 느껴졌던 그날 이후로 3번의 계절이 변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현성에게 사면의 벽은 실제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현성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지난날 분기점에서 헤매던 현성은 방향을 정해 걸어갈 수 있었다. 현성을 괴롭히던 삶의 문제와 조건은 분명 여전했다. 현성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질문도 여전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은 그 부분에서도 유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성은 자신의 가방 속에 언제나 들어있던 이방인을 중고 서점에 되팔았다. 어쩐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현성은 자신이 그 책을 샀던 그 코너에 이방인이 꽂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현성이 여전히 문학칸을 뒤적여 맘에 드는 책을 고르고 서점을 나설 때 이방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새파란 하늘의 솜사탕이었다. 하얗고 거대한 그것은 두둥실 한쪽으로 흐르며 자신의 포근함이 닿는 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옷이 토해내고 있는 피부 위를 옅은 그림자가 간지렸다. 현성에게도 목 뒤로 닿는 그 노곤한 간지럼이 느껴졌다. 순수한 날씨가 주변에 산뜻함을 선물하고 있었고 오랜 동면을 끝내고 모처럼 다시 만난 독서 모임 인원들은 그들을 반기는 날씨에 들떴다. 상수역 근처에서 만난 이들은 기분 좋은 날씨에게 한 자리 양보할 수 있도록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찾았다. 이런 날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소혜 씨가 앞장서 발길을 이끌었다. 저 정말 여기 다시 가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미 상상만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에 취한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다이어트는 어쩌냐는 흰 소리를 흘렸으나 그렇다고 먹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현성은 만담을 나누듯 거리에 웃음을 뿜어내는 멤버들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오른편에는 카페가 즐비해 있었다. 그는 따뜻한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자리들을 눈으로 스쳐갔다. 현성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흐르던 시선도 더불어 속도를 늦췄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지난 기억의 조각 이음매를 가까스로 찾아 맞추었다. 그는 그 언젠가 쾌청한 하늘을 보며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잠시 멈추어 섰다. 의문이 확신으로, 그리움이 반가움으로 바뀌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다. 이윽고 현성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성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출입문이랄 것도 없이 내부가 탁 트인 카페였다. 은은하게 퍼져 있을 고소한 원두향이 출입문이라면 출입문이었다. 내부의 그늘이 상체에 둘러앉고 외부의 햇빛이 무릎하게 넘실대는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앳된 얼굴에 체구가 작았다. 밝은색 밑단이 잘린 청바지 밑 얇은 발목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끝이 뾰족한 필기구를 들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공책과 자그마한 에스프레소 잔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맞은편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장소는 그 남자보다는 더 그늘이 진 자리였다. 여자의 자세한 인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떨어진 어깨가 다소 의기소침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우물쭈물 말을 골라내어 무언가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남자는 조금의 재촉도 없이 그녀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질문이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의 비탈길을 구르는 돌멩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기분이에요. 이 단편 라디오를 하면서는 뭔가 인사를 드리면은 맥락을 끊는 느낌이라 인사를 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더랬죠. 어쨌든 이렇게 사막의 이정표 단편 라디오 5부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사실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추어의 글이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많고 이해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는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비약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소 약간 어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마추어의 글이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썼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글을 쓴 그 익명의 저자도 당시를 생각하면 어쩐지 글을 쓰고 싶었고,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써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겠죠. 글 쓰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글을 쓰곤 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도 독특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인이요. 긴 시간 좀 듣기도 힘드셨을 수도 있고, 원하시던 컨텐츠가 아니어서 조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단편 라디오는 아마추어의 글들을 모아서 계속 해볼 생각이긴 하나, 제가 글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역시나 이런 일반인들의 글을 소개하고 읽어보는 것은 계속 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 단편 라디오 컨텐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생각보다 낭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등허리에 땀이 줄줄 흐르는 일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라디오 사막의 이정표 끝. 안녕.